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만 내면 주택을 쓸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마침 저는 일하던 사진관을 그만둘 때였거든요. 그때 고민이 많았었는데 청년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우연히 연락이 왔어요. 분기마다 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너가 해볼 생각이 없냐 라고 제안을 줬었거든요. 마침 제가 다른 친구랑 아는 사람 프로젝트라는 걸 기획하고 있었는데 전시를 목표로 하자 라고 생각해서 전시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바로 이 집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마치고 아주 좋은 기억의 여름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청년예술단체 차차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쌍문동 터무니 있는 집에서 또 다른 전시와 독서 모임 활동, 포스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터무니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터무니 있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영림쌤이랑 승윤쌤도 전시회 막 놀러오고 그랬었는데 많이 보고 싶네요. 터무니 있는 집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가 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저 기장 안 해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이제 터무니 있는지 이제 안녕 파티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집지킴이 돼가지고 집 열심히 지키고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녕 파티를 또 의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하느라 아직은 좀 터무니있는 집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 역시 승현쌤. 처음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소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 주셨다 하지만 그거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몇 년에 걸쳐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파티 전문가 아니십니까? 보기와 달리 되게 감성적이고 분위기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몸이 건조하다면 여기는 또 분위기 파십니다. 그래서 분위기 있는 파티를 얼마나 잘할지 너무 눈에 보여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게 미리 그려졌습니다. 안녕 파티 준비하면서 초기 첫 시작할 때부터 자료들을 하나씩 쭉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녕 파티 때 터무니 있는지 8년의 숫자와 말들 그리고 뭐 터무니 있는지 8년의 순간들 이런 전시와 발표 자료 같은 것들 준비하느라고 옛날 초기 자료 때부터 쭉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숫자와 뭐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 있는 집이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서 만들어졌고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이야기들과 의미들이 담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8년의 시간이 정말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정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남아서 또 그 이후에 또 귀한 다음의 발걸음으로 그 위에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무리 과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혹시 여기 대본이 쓰여 있나요? 잘 아니 이게 준비하면서도 워낙 막 이런 걸 많이 쓰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업 초반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요. 사업 초반의 이야기는 우리 영림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증인입니다. 터물리는 집에. 네, 좀 오래됐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합류하면서 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집도 공간도 조성하고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함께 자원도 나누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 처음 시작은 다 그렇잖아요. 되게 설레는데 막막했어요. 엄청 막막하고 그리고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서. 저도 그런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꾸거나 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서 저한테는 이 사업이 돈을 끌어다니는 사업같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계의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중추적으로 딱 계셔주셔서 이분들 이렇게 붙고 관계에 힘이 붙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원이 되고 이렇게 주머니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청년들도 꿈이 많은 청년들 같이 만나서 수찬이에 모두들도 그렇고 여러 팀들을 만나서 이렇게 로컬도 그렇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없던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던 사업을 시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 경제 쪽에서 활동하시던 선배님들이 그다음에 청년들이 꿈을 스케치한 걸 설명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인터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고 그걸 설득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처음에 사실 그래서 제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옆에 문보면 소장님이 같이 계시더라도 이병헌 소장님이나 김수동 소장님이 같이 계시더라도 그걸 내가 잘 보여줘야지 내가 PT 더 잘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잘 소개해야지 이게 쉽지 않았는데 좀 한 1년 지나고 그 모금이 되는 그 양상하고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셨을까 이런 걸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사실은 뭔가 더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 권하는 사람이 주는 신뢰 그 다음에 이 돈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겠다는 그 믿음하고 잘 짜여진 우리의 계획들 이런 거에 좀 믿고 신뢰해 주셨고 제일 큰 힘은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의 힘이.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사실은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자원이 모여서 그거를 나누는 경험을 많이는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꾸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되게 신세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많이 하고 살았다면 터무니를 하면서 서로 신세지고 서로 돕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오디오도 들어가나요? 맞아요. 지금 오다가 뭐라도 계속 하게 되네. 저는 약간 그렇죠.
안녕. 이게 어떡하지? 아이고. 아까 이 정도는 오셨던데. 많이 좀 남았는데. 이거 떨어지려고. 네네.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이제 네, 처음에 저는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제안을 했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은 아 이게 될까 너무 좀 이렇게 답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해주셨고 또 우분투라든지 롯데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실은 뭐 소이프라든지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도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실은 그 선한 마음들로 우리들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일을 해줬었고 터무니있는 집이 8년 동안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 마음을 다른 자리에서도 계속 품고 살아가서 우리들이 세상을 더 건강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끈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또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은 이 터무니있는 집 안녕 파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누어준 이야기 속에서 저도 참 감동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을 만들었나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남겼나 그리고 어떤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 한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터무니있는 집을 만나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아마 그게 터무니있는 집이 생각했던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세상에 참 안 좋은 일도 많지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험, 신뢰, 믿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마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저에게도 감동이었고 참 좋은 일을 했다. 몇 차례 이제 터무니있는 집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를 이사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청년 주거 문제가 참 매일 뉴스에 나올 만큼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그것 때문에 실은 정부가 보완적인 장치들을 계속 세워나갔고 이전에 비해서는 청년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같은 방식의 청년 주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고 하지만 터무니있는 집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비전이나 생각,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정부하고 시장에만 다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을 이제 어떤 뭐 커먼즈가 됐든 뭐 연대 금고가 됐든 기성세대와 또 청년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만난 인연들이 그냥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인연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신부님께서 같이 청년들하고 한 집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그 주거 공간을 옮겨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 단체에서 당시 public에 당장 안 써도 되는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난 마침 그때 뭐 그럴 수 있는 여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터무니 있는 집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신뢰라는 건데요. 일단 청년들도 좀 봤던 청년들이고 신부님은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터무니 있는 집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그때 빌려드렸던 그 돈을 그냥 터무니 있는 집에 출장하는 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였어요. 좀 특이하긴 하죠.
여기서 신뢰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신부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행사에서 뵙기도 했고 모르는 청년들인데 내가 어디 뜯기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고요. 기억나는 행사라고 하면 초창기에 뭐 1호 터무니 집 하고 나서는 파티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청년들 이야기들 나누고 했던 것들도 기억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터무니있는 집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그 서울에 좀 방치된 빈집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좀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그런 빈집 활용 도시 재생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서울시와 그리고 터무니 있는 집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빈집 자리에 청년주택 짓는 거를 그러니까 우연히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터무니 있는 집을 알게 됐어요. 터무니 있는 집 1호 주택에 살고 있는 로컬 엔터테인먼트라는 청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이 터무니 있는 집의 어떤 이렇게 시스템을 좀 알게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출자를 하게 됐었어요. 그 후에 관심을 갖고 SNS도 보게 되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게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그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계했던 삼양동 청년주택에 이렇게 갔을 때 불편한 점을 혹시나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설계를 했는데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갔고 너무 작은 땅에 이렇게 짓는 거다 보니까 공유해야 되는 공간들도 많고 방도 아주 넉넉하게 크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집들을 한번 구경시켜 준다 그러더라고요. 살기 너무 좁고 불편하지 않나요? 했더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계획을 했지만 이 공간이 지금은 이 사람들의 일상의 그 삶에 스며드는 공간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활동하고 있는 설명들 같이 공유되는 공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때 조금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좀 이제 너무 핵가족, 초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사회랑 관계 맺지 않고 그냥 자기만 딱 이렇게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열려서 같이 뭔가 여러 가지를 해결해보고 같이 좀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택이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청년주택들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 주거 환경, 도시 환경 청년들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두들 활동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거를 구조적으로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활동했던 단체는 아주 작은 단체고 출자금을 모으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굉장히 명확했고 그래서 터무니 있는 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어나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한을 좀 푸는 느낌이었어요. 모두들에서 실험하면서 한계를 만났던 것들의 그 한을 터무니에서 푸는 것 같은. 근데 어쨌건 저는 그 출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 이 터무니 있는 집을 운영했던 많은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저와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다른 집의 식구들이 좀 더 진짜 마음 놓고 실험하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또 나름의 결론을 각자 다 내리고 또 다음 챕터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이미 감사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주신 그런 마음들 덕분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꼭
가족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뭐 아무튼 그런 좀 열린 어떤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흥미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대한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때 제가 활동하던 어떤 곳에 이제 계셨던 분이 이제 그 관악 쪽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다. 결국은 이제 활동가가 저도 돼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주거라는 걸로 이제 어떤 공동체로 봤을 때는 다른 방식은 없을까에 대한 계속 고민을 갖고 있고, 그 타이밍에 이제 시간은행 활동을 하다가 김수동 부장님을 그때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 김수동 쌤이 그런 제안을 주셔서 관악에서 그런 청년들이 같이 목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이제 솔깃했죠. 이제 청년 명상 단체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이 이제 100일 정도를 같이 살다가 이제 각자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아쉬워서 같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의기투합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좋은 기회로 이 터무니집 만나서 같이 이제 살게 됐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터무니집 소장할 생각이 1도 없었고요. 우리 이병학 선생님이 사실 준비 때 했었고, 이제 사실상 일기 그 첫 번째 소장님을 이제 우리 문보경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문보경 선생님께서 이제 공직으로 가시면서 제가 이어서 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이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94년에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지방 지역에 이제 살다가 취업하느라고 이제 그 서울에 와서 독립해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그 당시에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집을 구하느라고 그 2호선을 뺑뺑뺑 하고 다 돌아다녔는데, 살만한 집은 돈이 안 되고 돈에 맞출 만한 집은 살만하지 않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들은 그 청년 때 지금같이 이처럼 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빚진 마음도 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민 출자 운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저는 그냥 거기에 그 출자자로 저도 참여하고,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조금 그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부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렵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어쨌든 이게 저는 너무 뜻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운동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 이제 열심히 알리는 일을 했고, 제가 이렇게 알리는 일들이 그래도 또 적지 않게 또 누군가의 마음에 이제 다 닿아서 참여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그래도 결국은 이런 일에 이제 공감하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보람도 있고 마음에 이제 위안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에피소드는 저는 제가 지금 한 10년간의 활동에 보면 청년들도 또 저한테 이렇게 수동쌤 그러고 이제 격없이 대해주셔서 참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고, 터무니 있는 집이 이제 어쨌든 사업을 더 이상 이제 확대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결정이 내렸을 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이제 저도 이게 참 터무니인들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중요한 고민거리였는데, 여러 사람이 이 마음과 시간과 돈을 모아서 꽤 긴 시간 했던 일들인데, 그다음에 그게 너무 이제 좀 슬프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잘 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아서 또 새롭게 뭘 시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터무니 있는 집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 출자자님, 우리 이제 이 청년들, 그다음에 일하느라고 애쓰신 많은 분들, 정말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터무니 있는 집과의 이제 시간과 인연이 내 삶의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환경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일단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변화했고,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른 뭐 청년 공공주택에 대한 또 보급도 많이 됐고 해서 터무니집이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었고, 제가 있었던 기간은 함께 어떤 가능성도 새롭게 모색하고 또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사실은 새롭게 우리가 사업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보다 운영위원들로 참여했던 분들의 편한 의지, 자발성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탄하는, 그런 것들에 감동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터무니집 활동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나름대로 고민이었어요. 이 정리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 출자자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비추어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걱정이었는데, 제가 안녕 파티를 하면서 우리 김수홍 이사님께서 잘 기획을 해주신 덕분에 안녕 파티가 저는 새롭게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리고 터무니집 출자였던 분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지들, 또 앞으로 그분들께서 우리 터무니집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투자지원재단이나 기타 사회적 경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터무니집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출자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함께 그 터무니집에서 거주했던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비록 터무니집이 지금은 이제 문을 닫지만, 터무니 있는 집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터무니 있는 집 첫 운영위원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재단의 직원이 아니었어요. 언론 매체에서 일할 때 그 언론 매체에 기사가 나가는데, 김홍일 신부님이 청년들과 함께 사는 그 공동체가 기사로 나갔었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첫 번째 출자자였던 곽은희 선생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좀 더 퍼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호 출자자가 됐거든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1호 출자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 기사를 통해서. 저도 그 인연으로 그 첫 번째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전체 과정을 이렇게 관찰을 옆에서 잘 할 수 있었죠.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시민들이 그 곽은희 선생님의 예처럼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그 경험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도모하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운동을 한다고 하면 기금 자체에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를 많이 모았느냐, 그리고 그 기금운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모델의 성과가 어땠느냐, 이제 이런 게 집중이 되는데, 우리 터무니 있는 집은 그런 몇 토를 우리가 했느냐 보다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훨씬 더 집중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또 이병학 이사님께서 관계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깊게 임팩트를 남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임팩트를 남기지는 못했죠. 뭐 100호, 200호를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터무니 있는 집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만난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게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현대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관계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금융은 금융인데 돈이 오가는 일이긴 한데 관계가 우선 되는 거고,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서로 갖게 되고, 그 신뢰를 기반해서 이제 금융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관계금융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여러 관계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 토대들을 생각해 볼 때 터무니 있는 집이야말로 진짜 관계금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금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성과보다도.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관계 위에서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터무니 있는 집이 종료가 됐지만 우리가 안녕 파티를 했듯이 우리가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는 항상 이 사람과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녕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이고 우리가 그 터무니 있는 집을 안녕을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안녕을 불러오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금융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낼 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써주셔가지고 그 단체 이주를 수업을 갖고 오라고 저희가 했었는데 내가 갖고 온 수업은 오늘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지금 여기 왜 다니는지 아세요? 안녕 터무니 있는 집. 터무니 있는 집은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유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터무니 있는 집은 무모하다고 느껴지는 거를 해보고 실행해보고 만들어가는 여러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터무니 있는 집의 성과는 오히려 언제까지 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출자를 통해서 또 터무니 있는 집에 살아갔던 시간들을 통해서 선한 의지를 가진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선한 일들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모습들을 터무니 있는 집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터무니를 만나고 터무니에서 활동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되게 가운데가 뚱뚱한 그런 항아리에 제가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저의 속을 좀 넓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문화와 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라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뭔가 좀 되게 허전했어요. 좀 있으면 끝난다고? 왜 놀이터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소연 들어와! 하기 전까지 놀잖아요. 그 기억처럼 너무 즐거웠던 공간이었어요. 여기 공간에서 우리가 뭘 했었는지가 이제 우리들의 기억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려고. 예전에 저희 전시처럼 정말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일기처럼 좋게 마무리되는 기억인 것 같아요. 이 집을 거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무언가 필요로 할 때 어딘가에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경험상으로 이 몸에 남으면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어느 시기에 또 그런 것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녕 파티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못 뵀던, 못 만났던 사람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관계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쌓여왔던 얘기 듣고 하는 것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모으면 꼭 정부와 시장에게 기대지 않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경험을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꿈을 꿨고 제안을 했지만 그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편히 기댈 곳조차 없을 적 방황하던 나에게 우연히 터무니있는 집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관계가 쌓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터가 되어주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며 각자의 터무니를 찾고 있습니다. 터무니 있는 집은 막막했던 시절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준 단단한 버팀목이자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디딤돌이었습니다. 함께했던 공간은 안녕을 고하지만 함께 새긴 단단한 터와 아름다운 무늬, 그 연대의 온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터무니 있는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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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다. 내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터무니 있는 집이 사실 조금 잘 되려면 너무 고금리 시되면 안 돼요. 지금 같으면 약간 안 먹힐 수도 있어요.